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리학부에 재학 중인 김은지라고 합니다. 오늘 풍속을 고려한 계절별 제주 관광 UAM 비행 경로 선정 연구에 대해서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연구의 개요를 간략하게 짚어드린 다음 경로 선정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AM은 Urban Air Mobility의 약어로 기본적인 운용 개념은 도심에서의 항공교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도심에서의 운용을 시작하기에는 여러 어려운 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디에 이 교통수단에 대한 다양한 인프라들을 마련할 것인가? 도심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는가? 수용도는 또 어떠할 것인가? 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UAM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듯 국내 첫 UAM 운용은 제주도에서의 관광 UAM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에서의 관광 UAM으로의 운용은 초기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종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UAM 운용 입지 조건에 대해 다룬 논문에서 UAM 인프라 구축에 적절한 입지로 언급한 조건들에 제주도가 상당히 부합하는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UAM 이용 의사가 통근 혹은 통학보다 여가 활동에 대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역과 목적 모두에서 제주도에서의 관광 UAM은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운용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제주도라는 점에서 갖게 되는 어려움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제주지방의 기후 요건입니다. 한국의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의 기후 요건을 한반도 내륙과 비교하면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UAM이라는 기체는 속도나 크기 등 그 특징으로 인하여 바람에 대한 영향이 일반 항공기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UAM의 운항 예상 고도는 대기 경계층 내에서 가장 바람이 강하고 그 강한 바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이니만큼 바람이 내륙 지방보다 강한 제주도에서는 그 영향도가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에서의 UAM 운용 개념을 검토할 때 바람에 대한 고려는 상당히 필요하며 어쩌면 필수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바람을 고려하여 제주도 관광 UAM의 경로를 계절별로 선정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기후와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경로를 선정한다면 그것이 이제 계절별로 상이할 수 있기에 하나의 경로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계절별 경로를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이며 시간적 범위는 최근 5년치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계절별 제주 관광 UAM 비행 경로 선정인데 이때 비행 경로상 중요한 부분인 수직, 수평 장애물 제한을 고려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기상 요인을 고려하여 영향도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에서의 UAM 운용 목적이 관광이므로 경로 자체의 상품성을 부여하고자 관광지를 고려하였습니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로 기상 분석에 있어서는 5년간의 기상 수치 모델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에 기존 문헌에서 인용한 임팩트 스코어를 적용하여 UAM 회랑 범위에 대한 평균 풍속 영향 점수를 산출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비행 경로 선정은 GIS 분석 도구인 ArcGIS 중 최소 거리 경로 탐색을 기반으로 한 기능인 레스터 형식 최적 경로 기능을 활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경로 선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 경로를 선정하기 이전에 먼저 경로의 출 도착지 역할을 하는 버티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노선은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의 실증 노선으로 해당 컨소시엄에서 실제로 고려 중인 버티포트를 준용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국제공항, 중문관광단지, 성산일출봉이 버티포트의 위치로 선정되었으며 제주국제공항과 각 버티포트를 왕복하는 노선으로 고려하여 경로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정하고자 하였던 경로에는 세 가지의 고려 조건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직, 수평 장애물 분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두 번째로는 풍속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관광지를 최대한 경유하게끔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저희가 채택한 경로 선정에 반영한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 먼저 저희가 채택한 경로 선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경로 선정 방법인 ArcGIS 프로에서 제공하는 레스터 형식 최적 경로 기능은 먼저 공간을 레스터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레스터란 작은 격자 단위로 구성된 그림을 뜻하는 용어로 결국은 저희가 탐색하고자 하는 이 공간을 격자 단위로 작게 분할해서 해당 격자를 기준으로 경로를 탐색하는 기법을 적용하면 이제 레스터 형식 최적 경로 기법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분할한 각 레스터에 일종의 비용을 부여하고 저희가 산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여하고 이 비용과 기점으로부터 각 레스터 간의 실제 거리를 산정하여 이 비용과 거리를 종합한 이 기준점과 각 레스터까지의 통합 거리를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기준점과 목표점 사이의 통합 거리를 바탕으로 최소 거리, 즉 최소 비용을 갖는 경로를 도출하게 됩니다. 결국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경로 선정 조건을 토대로 최소 비용 경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을 비용으로 환산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경로 선정 조건들을 어떻게 비용화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직 수평 분리 기준입니다. 수직 분리 기준의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중 VFR 항공기에 대한 현재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제주도의 지형과 건물 정보를 토대로 K-로드맵상의 UAM 회랑인 300에서 600m 구간에 대해 수직 분리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150m 이하의 지형 혹은 건물이 존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없다는 의미로 0의 비용을, 그리고 150에서 450 사이가 존재하는 경우는 100의 비용을, 450m가 넘는 지형 혹은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사실상 인피지블한 공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경로의 공간적 범위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레스터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공간 정보들을 레스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수평 분리 기준을 적용하였는데요. AIP ENR상의 VFR 수평 분리 기준을 적용하여서 레스터 격자 크기를 좌우 500m, 총 길이 1000m의 단위로 설정하여 분석에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풍속 영향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중심의 공간 영역에 대해 재분석한 기상 자료인 K-랩스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제주도 전역 공간에 대해 수직적으로 UAM 회랑 범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관측 자료를 종합하여 재분석한 자료로 예보 자료이지만 관측의 성격을 어느 정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료를 통하여 수집한 풍속 정보를 버클리 대학에서 나사의 연구과제 일환으로 발표한 논문 중 UAM에 대한 기상 영향도를 점수화한 표를 활용하여 점수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단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영향 점수의 경우 메타를 토대로 분류한 기상 여건을 중심으로 산정한 점수로 UAM에 대한 풍속 영향도를 완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 추가적으로 FAA의 헬리콥터 관련 위험 문서를 토대로 10노트에서 15노트까지의 점수를 추가하여 분석에 적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이 풍속 영향 점수표를 토대로 5년간의 제주도 전역에 대한 5km 단위의 공간별 해당 풍속 범위의 빈도를 산정하여서 빈도에 따라 결국 가중평균한 점수를 도출함으로써 공간별로 풍속의 평균 영향 점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저희는 비용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본 페이지는 저희 분석 결과로 계절별로 공간별 풍속의 영향 점수가 상이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광지 조건입니다. 제주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제주도 30대 인기 관광지와 계절별 관광 UAM이라는 본 연구의 뚜렷한 목적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절별 특화 관광지를 별도로 선정하여서
30대 인기 관광지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0으로 비용을 감소시켜 매력도를 부여하고 계절별 특화 관광지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두어 더 큰 매력도를 부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관광지의 정보를 종합하여 계절별 관광지 레스터를 완성하였고 30대 관광지이면서 계절별 특화 관광지의 경우 가장 많은 매력도를 가지게끔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모든 조건을 비용화한 이 테이블을 통합하여서 계절별로 통합 비용 레스터를 산정하여 경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절별 경로 선정 결과입니다. 계절별로 바람 영향 점수와 함께 경로를 보여드리는데요. 최대한 바람이 적은 지역, 초록색에 가까운 지역 혹은 노란색 지역으로 경로가 선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고려한 수평 및 수직 장애물에 따라 갈 수 없는 장소는 피하고 또 최대한 장애물이 적은 곳, 이 연두색 부분으로 경로가 선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광지 역시 깃발과 이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도 경로상에서 경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동일한 경로에 대해 비교해보면 실제로 계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주국제공항부터 중문관광단지까지의 경로의 경우 이 여름과 겨울 간의 경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보면 풍속이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겨울의 경우 의도적으로 풍속의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곳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여름에는 이 겨울 경로에서 지나가는 부분이 주황색으로서 풍속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름 경로 같은 경우는 그곳을 피하여서 좀 더 안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풍속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경로를 선정한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주국제공항과 성산일출봉 경로에 대해서 이제 계절별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해당 경로의 경우 이 봄과 겨울의 경로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여기에서는 봄 특화 관광지 이 별표가 표시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풍속을 임팩트 스코어로 분석하여 계절별로 제주도 전역에 대한 UAM 회락 높이에서의 풍속 영향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K랩스를 사용하여서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UAM 회락 높이에서의 영향도를 분석했다는 것으로 본 연구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직 수평장애물, 풍속, 관광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관광 UAM 경로, 가장 최소 비용을 가질 수 있는 경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경로는 실증 검토되고 있는 노선으로서 산업계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의 추후 연구 과제로는 풍속 외로 시정, 운고와 같은 UAM의 운용 조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요. 버티포트 입지에 대해서도 기상 영향성을 분석하여서 가능한 입지인지 기상학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풍속과 시정 등 기상 조건을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일부 필요한데요. 임팩트 스코어를 통한 영향도 검토에 약간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범위 내의 풍속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점수가 책정되어서 그 사이값의 뭔가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경로 선정 방법론을 보완하는 것인데요. 기상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요인으로서 이 시간에 따른 기상 변동성을 좀 다이나믹하게 반영 가능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